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증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다가 금요일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반등이 저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 다른 급락이 재현될 불안 요인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금일 체크를 해볼 거고요. 당장 급한 다음 주 거대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그리고 넘어서 글로벌 증시에 어마어마한 여파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법인세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인세를 상당 부분 낮춰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실적 성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단 현재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런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플러스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미래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기업은 큰 폭의 하락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나스닥이 지난주에 4%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는 미국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러한 급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실은 11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아래 꼬리를 달고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했었던 거는 문우신 장관, 즉 문우신 장관이 말은 안 했죠. 재무부 관계자가 중국을 지정하지 않을 거다, 환율 조정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에 의해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12일 문우신 장관이 또 다른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성취와 상관없이 미국이 환율 부분에서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문우신 장관은 환율 지정을 확정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이런 그 협상의 재료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G20 정상회의 때 중국과의 어떤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회담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조정국으로 지정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지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정말 쓰나미가 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환율 지정국에 대한 보고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FOMC 의사록 발표인데요. 9월달 이제 의사록 공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관련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 이 점진적 즉 매파적인 발언에서 완화적인 단어로 이런 의사록이 변경이 됐었어요. 9월달에.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인 비둘기파적 반응, 즉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추겠다
라는 쪽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아마 12월 달에 거의 90% 이상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은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예정된 기준금리 3차 인상에 대한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더 늦추겠다라는 언급이 온다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즉 채권금리 상승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채권금리의 상승을 막아준다면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로서 이런 매력도가 높아질 거고, 그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약달러 기조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 있는 미국의 달러 자금의 유출이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금통위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하는 총재도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 즉 민주당 관련한 이런 인사들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나왔고요. 10월 달에 한국은행 관련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하는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이미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11월 달이 D-Day가 되는 거죠. 만약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선제적 조처가 되는 거고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당겨버린다면 이는 선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은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좀 늦출 수 있다. 금리 역전 상황을 호전되게 바꿀 수 있다라는 매스컴의 보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있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3분기 GDP 발표인데요. 지금 성장률이 1분기는 6.8%였어요. 전망이. 근데 3분기로 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무역의 그 무역 분쟁의 여파가 실질적으로 중국 그 이런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보다 만약에 더 낮은다면 정말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중국과 미국을 떠나서 글로벌로 경기 침체가 확산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증시는 추가 급락을 모면할 수 없고요. 그 여파는 미국과 한국으로 충분히 전이가 돼서 우리나라 시장도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 저희가 체크해야 될 5가지 항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는 보단 다음 주만을 놓고 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항상 잠재되어 있는 한국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금일은 시장에 대한 이슈만 분석을 했지 차트는 놓고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고요. 가급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꾸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